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사무총장입니다.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 5.18 공청회 관련해서 어떠한 경위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주최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 공청회에서 문제되는 발언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셔서 어제 당 사무처 위원들과 같이 조사하여서 비대위원장님께 오늘 아침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 기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이실 테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미 언론에 알려진 대로 우리 당 의원 두 분이 5.18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5.18 역사학회와 이 주최 이 세 곳이 이 공청회를 주최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안에서 그 김진태 의원은 영상 축사를 했고, 이종명 의원은 주최자로서의 그 대회 그 환영사를 했고, 그 김순례 의원의 경우에는 이 공청회에 참여해서 축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안에서 여러 내용들 중에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들이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이 그간 견지해왔던 기본 입장과 다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이 그 의원들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것도 있고, 그 당일 공청회에 참여했던 우리 외부인들이죠. 외부인들이 한 것도 있고 섞여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경위는 다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당이 그간 견지해왔던 5.18에 대한 입장과 다른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전혀 그간 우리 이 재판, 소위 이제 법원이 확인해왔던 내용들, 즉 5.18에 그 북한 인민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계속 주장해 되었고,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 판단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당 사무처 조사 내용을 비대위원장한테 보고하였고, 오늘 아침 비대위원장께서 이 조사 내용을 보고받으신 다음에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이게 눈이 지금 편한 상태가 아니라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어제 아시다시피 어제가 아니라 그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이름으로 있었던 그 공청회에 대해서 제가 가진 입장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무총장께 하여튼 그 세미나가 있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그 참석자, 발언 내용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또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잘 정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고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으로 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당 구성원들에게 지지도가 좀 올랐다고 해서 경계심이 약해졌다 질타를 했습니다만 당을 책임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원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진상에 대해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발표된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민주화 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또 일부 발제 내용 중에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자를 옹호하는 대목도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이 행사에 참석한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같은 공청회는 신념에 앞서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보수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당 강령의 제1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비대위원장인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18과 관련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던 것과도 괴를 같이 합니다. 전임 두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우리 당은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18과 관련된 진실을 왜곡하거나 5.18의 정신을 폄훼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힙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윤리위원회 소집을 당대표, 윤리위원장, 윤리위원 3분의 1 요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비대위원장의 윤리 소집 요구를 중앙윤리위원장인 김용전 위원장에게 사무총장으로서 전달해서 윤리 소집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지금 그 한국당
입장을 제한 정당 내분대에서 지금 그 국회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제명 처분을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당 차원, 국회 차원에서 지금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국회 차원에 있어서의 대응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원내대표가 교육하면 원내대표가 여러분들께 그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해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지금 전당대회에 나가는 분이라서 이 전대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오늘 이런 기자회견 그 자체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 당의 공식적인 기구로서 윤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윤리위원회가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여러 가지의 입장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최종 결정은 비대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당헌 당규의 여러 규정과 또 발언의 내용 그리고 오늘 사무총장께서 저한테 보고하신 그 공청회의 전말 이런 것을 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맞고 저는 오늘 이 정도의 입장을 제가 밝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그 반나치법에 대해서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그것도 지금 당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다른 세 분의 의원분들과 뭔가 입장을 교환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과문을 내셨는데 입장문을 내셨는데 지금 비대위원장님 입장이랑 약간 다르게 예, 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실 예정이고 후보 등록인데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요. 예. 전당대회 전까지 결론을 내실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판단의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기하거나 또 그 다음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말하자면 제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가 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윤리위원회 판단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걸로 봐서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세 분 문제되는 세 분 의원들께 사과 입장을 표명하도록 해가지고 여론을 달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걸 안 하시고 이렇게 바로 윤리위로 가는 게 예, 그분들의 의견은 이미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직접 대화는 제가 직접 나서서 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분들의 입장이나 또 앞으로 그분들이 이때까지 그 이후에 해왔던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다 듣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막말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문제리 덮어서 나온다 이런 해명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발언의 내용이 말하자면 본말을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말이 전도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는 뒤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말하자면 주최한 분들로서의 그 관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비대위원장인 저는 말하자면 그 공청에 대한 사전 인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또 그 통보받지도 못한 상태입니다만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지금 그 관리 책임을 묻겠다는 지금 스스로 그 윤리위원회에 제가 협조를 하겠다는 건데 그 주최한 분들이 본말을 이 전도되게 한 그 책임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 윤리위에서는 이번 공청회의 발언만 단편적으로 판단하게 될까 아니면 그중에 어떤 분이 그동안 그 상식에 어긋난 발제한 분을 계속적으로 우리 당의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을 한다든지 또 원내대표하고 만나게 한다든지 그렇게 당을 부담을 줬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하게 될까요? 그건 윤리위원회에 맡기겠습니다. 맡기고 다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지만은 선생의 그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 현직 원내대표들이 말하자면 한 번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고 비대위원장인 저 또한 그 지만은 선생의 그 위원회 위원 추천은 그것은 무리하고 불가능한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수시로 해왔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지는 의원들이 참석 의원들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유한영 의원이라든가 다른 의원들도 있나요? 아닙니다. 예. 참석자의 단순 참석자에 대해서는 저는 윤리위원회 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대응이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대응이 좀 늦은 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대응이 네, 금요일에 그 행사장 앞을 비대위원장 지나가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모르셨다는 모르고 제가 이제 그 행사장을 지나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그 행사장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느냐를 파악하고 바로 페이스북으로 제가 그 제 의견을 이 말하자면 논란은 합당치 못하다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으로 일요일 날 제가 바로 토요일 날 작성해서 일요일 날 내보낸 겁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18 추천한 위원들에 대해서 당에서 추천한 분들을 지금 그냥 거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복근도 원내대표가 오면은 사실은 저 당대 비대위원장보다는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런 사안은 주로 원내에서 의원들끼리 상의해서 추천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오면 원내대표께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눈이 불편한 모습을 보여 죄송합니다. 네 분입니다. 김병준 위원장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그 당원당규 확인할 게 있는데 만약에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가 나오면 소극적으로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게 맞죠? 당원권 정지가 되면 그 순간부터 당원권이 정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피선거권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하는 거예요.